이 정산종 목사님께서 법위에 관계되는 것을 잘 해서 우리 규정에다가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표화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잠깐 읽어드리고 제가 읽는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자산 상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법강 항마이 승급을 앞두고 이렇게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본문은 법위 등급별 사막 공부인데, 이 본문은 이제 자산 상사님 교법 원리도에 이제 실려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표로 해서 누구나 우리 법위 등급과 또 사막 공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 딱 이 훈련에 맞는 본문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법위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문사님께서 진짜 이 천지가 열린 이후로 처음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소중한 본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할 수 있는 본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었겠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말을 할 때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전을 고심고심해서 불교 정전을 내놓으실 때 마지막에 이 법위 등급을 내놓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겠어요. 여기에 대종사님의 모든 경륜과 그 열정이 다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님께도 이 본문을 설명하실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시는데, 사실 오늘 시간이 정말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누구를 성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인물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남자라서 아니고 여자라고 유무식 남녀서 다 떠나서 오직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법력. 그래서 법력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수양연구치사 사막을 가지고 그 법력을 단계를 보아서 그 사람에게 법위를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키가 커서가 아니고 남자라서가 아니고 여자라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도 상사님 모시고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사님, 저 어떻게 저렇게 코가 크실까? 참 도인이시라 저렇게 코가 크신가 보다. 귀가 어떻게 저렇게 크실까? 저게 그 법력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상사님 모시고 다니면 우리는 막 목이 뜯기는데 상사님은 목이 안 뜯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치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게 무슨 심화 기화 이치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거는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외모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심력, 인격, 그걸 가지고 법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연구 치사의 세 가지로 판단을 하셨는데, 자산 상사님께서는 이 수양연구 치사 이 사막을 인격의 3대 기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다리가 3개면은 딱 선다. 다리가 2개면은 휘청휘청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뒤로 쓰러질 수도 있고, 4개면은 3개는 붙어 있는데 하나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종이도 막 집어넣고 하는데, 이 다리 3개는 절대로 뜨는 법도 없고, 그래서 정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3가지가 기초가 있어야 이게 쓰러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수양연구 치사를 말씀해 주셨고, 이 과목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양 하나만 부족해도 내가 충분한 연구력과 치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내가 연구력 하나만 부족해도 수양 치사력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 연구 치사 이 3가지 과목을 고루고루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수양 연구 치사의 과목을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전급, 법강 항마의, 출가의, 대강 여의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대의를 그 각 등급의 대의를 보통급은 시작이다. 그리고 특신급은 대체다. 그리고 법마 상전급은 중간이다. 법강 항마의는 세밀이다. 그리고 출가의는 합덕이고 대강여의는 만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이제 중간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특신급의 대체와 세밀의 중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체에서 세밀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법마 상정급이다. 이제 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네.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모두 고생들은 하셨지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경계가 우리에게 또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 잊고 살았어요. 그렇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남 나라도 이웃 나라도 없어야 우리도 괜찮고 우리가 없어야 이웃 나라도 괜찮고, 그렇게 정산정 목사님께서는 세계가 하나다 해도 실감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는 세계가 한 집안이고 모두 이 하나이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얼마나 보다 실감을 다 이제는 세계 하나다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죠? 못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남의 나라 좋아야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좋아야 남도 좋아지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대재앙이 오게 된 것은 환경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 그것도 인류가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환경은 우리 생명의 보고고 은혜의 보고라고 그냥 법문들을 하고 온갖 해도 그 말을 실감을 안 해요. 그래야 그냥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주 능사로 알고 오염시키는 건 능사로 알고. 그래요. 제가 하도 그것을 못 느껴서 저기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말을 할 때, 그때 다른 데가 아니고 국회에 가서 내가 한번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그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축산을 해봤다. 축산을 해봤는데, 돼지가 거기에서 밥통에다가 먹이를 주면 지가 먹을 것이란 말이오. 지가 먹을 거요. 지가 먹을 것인데 그 똥 묻은 발 그것을 갖다 밥통에다 탁 집어넣고 그것을 먹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멍청한 돼지라고 내가 그냥 한참 나무랬죠. 그거 얼마나 멍청해요. 그 멍청해요. 그런데 이 멍청한 것을 짓을 우리 사람이 한단 말이야. 공기 지가 마시려면서 공기 다 오염시키고, 땅속에 있는 거 이거 뭐다 캐먹으려면서 지가 다 오염시키고, 응? 물 지가 마시려면서 물 다 오염시키고, 돼지고 사람은 무엇이 다르고? 한번 말해봐요. 무엇이 달라? 그래 아니야 되지 않냔 말이야. 그렇게 그러더니, 그렇게도 모르고 그러더니 그 정책적으로도 아주,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전라북도에 가면 왕궁이 있어요. 그 왕궁에 나환자들이 사는데 돼지를 많이 길러. 그래가지고 그냥 오염을 많이 시켜. 그래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말을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많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축생들이 오염시키는 것은 소문지고, 지금 사람이 오염시키는 것이 얼마나 더한지 몰라요. 그런데 돼지 보고 나무랴? 어떻게 나무랴? 못 나무려. 지금 환경 이것이 장차 어떤 재앙으로 작용할지 몰라. 근데 이것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깨우쳐 주었단 말이에요. 깨우쳐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시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세계는 아주 제국주의 강약 대립으로 그냥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그리고 2차 대전, 우리 식민통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대각은 하셔서 그냥 기쁘기는 한량이 없으셨지만 기쁠 겨를이 없었어요. 대각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유경에 빠지게 될지라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대로 놔두면 유경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대가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그 즐거운 마음 향유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 이게 더 걱정이 되죠. 세상을 보시고 더 걱정이 되죠. 그때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시국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죠. 일본 사람이 우리들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는 것도 걱정을 했죠. 그런 것들을 걱정할 때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시국의 변화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개벽되는 것에 따르는 그 부작용을 너무도 깊이 내다보시고 계셔가지고 그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걱정을. 지금도 물질 개벽되는 거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어. 지금도. 이제는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때 그 걱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분들도 지금은 들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물질 개벽이 되면서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게 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 그러셔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물론 그때의 처음에 발상이 아주 물질 개벽에 따른 정신 개벽을 해야지, 정신 개벽을 않게 되면, 그러게 되면 도둑놈에게 칼을 맡긴 것이다. 칼이라고 하는 문명 이기가 도둑놈이 맡겨놓으면 그거 어디다 써? 강원도지대에다 쓰지. 그렇게 무명 걱정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말이에요. 문명 이기가 뭐 칼만 있어요? 총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핵폭탄이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 모여있는 이 핵폭탄 다 모으면 이 지구 몇 번을 다 파괴해버리고도 남는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핵폭탄을 자꾸 만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종사님께서 예견하시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하게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쩔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삼합발조 사은교를 이것을 구상해 내신 교리의 체계가 그저 막연히 우리가 좋은 일하고 좀 윤리 좋은 착한 삶 달라고 그렇게 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대종사님 교법대로 나아가야지. 대종산 교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 없이도 좋은 세상 될 수 없어요.
좋은 세상 될 수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교리 형성 과정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고찰을 하다가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론상 뭐 구상하시고 그러실 때 과정은 그냥 나타나 있지도 별로 않고 그런데 사은교리를 내시고는 여러분께서 참 묘한 화제를 얻었다. 사막발주 사은사회를 내시고 묘한 화제를 얻었다. 아주 비방을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즐거우시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즐거우셨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세계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중생들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면 평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가정평화, 사회평화, 국가평화, 세계평화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평화가 안 되면 궁극에 가서는 핵폭탄도 터지게 생겼는데 이 걱정, 성인은 그 지혜로 참 꿰뚫어 보신 그 지혜로 걱정 안 하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조금 걱정한다고 조금씩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께서 걱정하신 것은 그래가지고 사은교리를 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다시 말씀은 더 쉽게 얘기하면 세계 평화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셨냐?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노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일일수록 쉬운 것도 풀어가라. 큰 일일수록 작은 일부터 풀어가라. 먼 일일수록 가까운 데서부터 풀어가라. 남북통일도요. 그렇게 어려운 남북통일도 이 원칙에 입각하면 남북통일 진직됐어요. 진직됐어. 그런데 지금 몇 번 될 수 있는 기회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웠는데 이 푸틴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형이야 고맙습니다. 아우야 고맙습니다. 그랬으면 전쟁 났을까요?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안 났겠어? 분명히 안 났겠어? 정말 안 났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은 이 작상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탁견이고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시냐고 말이야.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처방을 내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사막발주 사은사유가 전부 다 그런 깊은 곡절이 있는 말씀이신데 요새 흔히 우리 교전을 보고요. 무슨 소설 보듯이 한번 보고 나 원불교 다 봤다고 원불교 나 다 안다고 무엇을 다 알아? 한번 읽어봤다고 다 알아? 영생을 해도 다 묻을 공부인데 무엇이 한번 읽어봤다고 다 알아?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우리 대종사님 교법을 접하면서 최근 아주 결론을 내가 내려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데도 교법은 절대적 합리적 가치, 아주 합리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가치를 절대 보장합니다. 세 번째는 실용적 가치를 절대 보장합니다. 또 다음은 효율적 가치를 절대 보장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절대 보장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대종사님 교법이 절대 보장합니다.
조금 사람들이 효율적 가치도 보장하는가 의심을 빌라고 옳은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법은 대종사님께서 유무념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그 아주 작은 유무념 조금 전에 뭐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보다 뭐 그냥 안 끊어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소한 것까지도 유무념으로 절대로 이것을 할 것, 알 것, 날 것, 이것을 할 것, 안 할 것을 게려서 안 할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할 것은 죽어도 하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되냐 안 되냐를 유무념으로 다 저도요. 처음에 우리 원물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경전이라고 하면 참명지성이요 설성지도요 수도지견이라 하는 이런 큰 말씀만 있어야 경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원불교 정전에 보면은 무슨 감정콩 넣고 행콩 넣고 무슨 감정콩 넣고 행콩 들하고까지 하시는 거 그것이 이상이단 말이요. 그러니 나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요새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 조금 해놓으니까 지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잘난 척을 거는 소리에 혹 앉았는데 나도 그렇게 멍청이였어요. 그렇게 멍청했어요. 대종사님 덕분에 지금 이런 정도로라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점검해서 검정콩 콩넣기까지 하시면서 육년대조를 하는데 그 표준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일이 잘 됐으면 유념, 일이 잘못되었으면 유념. 이것은 효율적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요.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에? 무엇을 하든지 효율적 가치가 이것이.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우리 원불교의 방송국 이제 군종 만드는 것도 그것도 중간중간은 내가 유념했다, 무념했다 했지만은 30년 후에서 유념을 놓았어. 30년 후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이후로 계속 이리 엄마고 저리 엄마고 누구 만나면 될까 이러면 될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은 아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반복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30년 만에 결과가 창출되니까 30년 만에 유념을 놓은 것이요. 그러니 이 각자 무슨 일이든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유념의 어느 구석이라도 구멍이 난 것이요. 일이 잘 되었으면 그 유념이 완벽했다는 얘기예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 유념에 어딘가 뻥크가 났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절대로 보장하는 문제예요. 요새 들어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또 그렇게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그 근원을 소급하면 그것이 아니다고 내가 요새 그 말을 또 해명하고 다니고 있죠. 어떻게 해명하냐면 원래 대종사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하신 게 뭐인 줄 아세요? 제자들을 지도를 할 때에 금주 단연부터 시켰어. 아까 난 저 단연한 사람 누구요? 왜 그렇게 늦게 했어? 대종사님 그냥 오는 제자들 맨 먼저 금주부터 시키고 맨 먼저 금주 단연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모아지니까 그 모은 돈을 또 저축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축은행에다 만드셨거든. 그것을 저축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나중에는 큰일을 해가지고 언답까지 다 막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셨는데 그만큼
세세곡절 하나하나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새생활 운동부터 하셨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새생활 운동부터 하셨어. 소득증대, 환경 개선 다 하신 거예요, 그때. 그때 당시에 이 축산을 하게 하시고, 또 이 화손을 신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소득증대 살고 뭐고 전부 다 있어요. 여기 옷구름 있잖아요. 옛날에 옷구름 여기서 이제 우리 두루마기도 여기서 있고는 여기 저 밑에까지 두루마기 옷구름이 그랬거든요. 여자들도 그냥 옷구름이 길고.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천 전략한다고. 이 옷구름 단추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거 하나도 전략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축을 하시고, 저축해가지고 생산적으로 투자하고. 그때 시골에서는요, 관운상제 큰일 한번 지르면, 그냥 빚더미 앉아, 그 가정은. 빚더미 앉아. 그런데 이러한 예법을, 소비지향적인 것을 다 고쳐버렸어. 고쳐버리셔가지고 안 하려면, 그것으로 인해서 빚더미 못한 거지. 그게 막 이렇게 해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한 새생활 운동 아니요. 그것을 그때에 우리 교산에서 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잘한 분이 김준 원장입니다. 새마을 운동 대부 김준 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남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교수하면서 새생활 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늘 대산 상사님을 뵙고 다니시고, 그냥 그 지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어린이 하고 다니니까, 그때 박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로 초치해서 그 철학과 그 하는 모습을 전부 다 듣고서는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아버린. 그때 우리 호남 사람이 뭐 국가기관 장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김준 원장은 그냥 없는 새마을회를 조직해가지고는 그냥 거구 회장을 하고, 없는 새마을 연수원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거구 원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정부 기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새마을 연수원, 장관까지도 다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연수받게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정신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반말년 찌른 가난으로부터서 해방되었어요. 누가?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요. 반말년. 그래서 내가 영광에서 법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법회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이 거기서 보고 가가지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가가지고는 최근 그 새마을연수원 원장이 했더니, 그분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 줄은 몰랐다고. 그럼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자료를 이제 모여서, 그때 김준 원장이 그 어려운 때 우리 신도안회를 그 새마을연수원 교관 50명을 내리고, 새마을연수원이 그냥 의리하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설이지만은, 그때 삼동원은 겨우 해야 식당 하나만 지어놨어요. 그 옛날 시골집 고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열악하게 살 때예요. 그런데 50명을 데려가가지고 3번이나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진이고 자료를 그냥 삼동부 돌락해가지고서는 그 자료를 해서 거기다 갖다 주었더니, 그 새마을 연수는 자료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것도 갖다 이제 지금 등록이 다 시키고,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새마을 운동의 효시는 우리 교단이다. 우리 대종사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일상생활부터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 가난으로부터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어찌 대종사님께서 그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해서 해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 교리 속에 사막팔도 여기 속에 담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리가 갖는 의미가 과거 도덕가의 적용은 달라. 그것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면서 이 교법을 만드실 때에, 물론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되면 교법도 좋아야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로 완전 무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느 한 곳에도 결점이 없게, 결함이 없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고 너희들도 고생이 많다고 이런 말씀까지 다 하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교법을 완전 무결하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말이야. 이것을 과소평가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뭐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 한 분은 사은 교리를 봤더니 참 촌스럽더래요. 천지의 부모, 동포, 법률 그게 참 촌스럽더라고. 그랬더니 좀 세월이 흐르면서 두고 보니까 이것이 보통 교리가 아니다. 그렇게 싶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전에 내가 5가지 얘기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보장하시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끼셔가지고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곡제를 다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 교법 문화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큰 행운을 알아야 돼요. 이 보통 행운이 외국의 행운이, 나는 제 생각에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어. 복심을 버릴 수는 있어도 대종사님 교법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절대로 버리지를 못하겠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내 교법은 이 교법은 버리지 마. 왜? 나도 우리 개인도 영생에 복과 해를 완전히 갖추어서 살아나가려고 하면 이 법이 아니고는 안 되겠더라고 말이야. 또 세상에 큰 경륜을 실현하려고 해도 정말로 국가도 크게 잘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교법 공부해야 돼. 교법 해야 돼. 우리 교법 무시하고 세상 좋아질 이치는 전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원망 생활을 하는데 세상이 좋아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아마 그 3대 대기장 형편이 없는데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법강 항마의 위치에만 올라가면 이 나라가 한량없이 좋아진다. 민주주의 꽃이 그때 핀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재생명리나 삼독 의혹에장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항마의 신법위를 그런 모든 경계 속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 나중에는 교도소가 필요 없을 거예요. 교도소가 100개가 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법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지금 대종사님께서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또다 하시면서 지금 수고했다 장하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흐뭇해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회상은 꽃이고 우리 세상은 주역이고 또 여러분들은 온 세상은 또 희망이고
요새 흔히 30계문도 말이에요. 그냥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냥 꼭 계문이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있을런지 모르는데 30계문만 국민들이 다 지켜서 그것이 문화로 정착해도요 교도소 갈 사람 없어요. 교도소 갈 사람 없어요. 30계문을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 쇠고랑 차지 못 오게 하시려고 30계문 내신 거예요. 그런데 30계문 함부로 해도 돼요? 큰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계문만 온 국민들이 지키고 조심하고 하는 수준에만 올라가도 세상은 판도가 바뀌어져. 판도가 바뀌어져. 부정부패 다 없어져.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을 좋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공부 잘해야 돼. 우리 원불교 공부를 잘 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종사님 못 만났으면은 항마에 꿈꾸고 항마 죽었다 깨 하늘에 별 따러 가고 말지 죽었다 깨어나도 항마에 어림도 없어요. 못 바라봐요. 어찌 다행히 우리가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기 때문에 참 그 항마에 거쳐서 출가에 거쳐서 열애에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좀 활짝 열려가지고 안 하면 몰라도 이제는 하면은 가면 된단 말이요. 가면 돼요. 몇백 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해주셔서 여기에도 지금 아주 우리 교리 공부 길이 나는 처음에 와서 법이 된 거 이름만 봐도 좋더라고요. 보통급에서 특진급까지 특진하라. 특진급에서 가면 그 다음에는 이 상자 법과 마가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법이 이긴다. 법이 이겨서 백전백승하면 항마이다. 항마에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법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서는 이것이 이제 거의 덕으로까지 이제 미쳐지게 되면 만덕 합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출가 자기 우려를 벗어나 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대각 열애 이 제목만 봐도 그냥 공부길이 원이요. 제목만 봐도 그래 안 해요? 제목만 봐도 그냥 헌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공부를 참 소홀히 해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우리의 영생을 놓고 볼 때에는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안 해? 자기가 그냥 악도 윤회에 떨어져서 그냥 할 없는 세월에 방황을 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려고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산용사님께서 일상성의요법을 만드시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실행하고 또 실행해도 좋기 성불하리라. 좋기 성불하리라. 그 대종사님께서도 이 일상 모든 교리의 총 집합을 일상소재의요법에 탁 담아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아침마다 외워서 그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해서 그냥 뇌리 속에다 그냥 박아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실행을 이렇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일상성의요법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한 그 속에서 이것이 점점 막 보통급에서 특징급으로 상력급에서 항마위로 항마위에서 추가 열애까지 막 쏜날같이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하고 또 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울 때 의식화가 되고 하고 또 할 때에 능이 난단 말이야.
한 번 해보고 능이나? 무엇이 한 번 해보고 능이나? 하다못해 요리 한 번 잘하는 것까지도 뭐 한 번 해보고 능이나? 해보고 또 왜? 운전이에요. 운전도 그거 해보고 많이 해보니까 운전에 능이 나가지고 운전의 달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상성의요법 가지고 그냥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능이 나고 그래야 이제 이 공부가 점점 깊어져서 참 한량없이 이제 막 승승장구하는 진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온 세상에서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나 하지, 우리나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게 한량없이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문하고 일상수행만 잘 짓고 하시면은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직업생활하고 뭐도 하시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향기고 빛이고 광명이고 그래가지고 그 덕은 한량씩 이 파장으로 미쳐나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파장으로 미쳐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파장이 미쳐나가냐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정에서 정승이 임금님한테 꾸중을 들었단 말이에요. 임금님한테 꾸중을 들으니까 좀 억울하거든. 부여가 나니까 그 임금님 앞에서는 그냥 꼼짝없이 당해놓고는 그러더니 집에 와가지고서 그냥 마님한테다가 그냥 그 분풀이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난데없는 우리 그 마님은 아주 억울하지. 억울하니까는 그냥 그 식당에 있는 아줌마한테다가 또 분풀이를 해요. 식당에 있는 아줌마한테서 분풀이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식당에 있는 아줌마는 또 억울해. 그러니까 웃음에 있어서 그냥 강아지를 발로 들이차버려. 차버려. 이 파장이에요, 이 존파장. 근데 이게 반대로 임금님한테 뭐 상을 받고 기쁜 일이 있단 말이야. 기쁜 일이 오면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기분 좋겠나 봐. 아내도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는 또 이제 그 식당에 있는 아줌마한테 잘하지. 식당에 있는 아줌마도 기분이 좋지. 나중에 강아지 본다 밥을 한 덩이 더 주고. 파장이라 이러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기분 나쁘게 안 해줘. 좋은 일을 해줘. 이 천하대사 하는 일이요. 이 일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우리 교법까지 넣어줘서 상대방에게 잘 가르쳐줘서 신신나게 한다. 신신나게 해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큰일을 그렇게 하고 계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파장이라는 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해상의 경사요, 온 세상의 경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넣으셔서 공부 잘하시고 그 향기 그냥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많이 뿌려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나오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 먼저 하시면 질문 길지 않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개봉교당 강혜광입니다. 저는 이 정강 훈련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노력을 하고 일기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궁금한 것이 저도 이제 나이가 78이 되어가지고 죽을 보따리를 준비를 하고 단단히 해야 되는데 공부도 수염에 불 붙듯이 끄는 것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다시 태어날 적에 이제 죽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식으로 죽을 적에 사생으로 해서 육도로 태어나는데 요즘 시대에 육도 중에서 인도로 태어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인도로 태어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하자면 출산율도 적고 그래서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도로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교무님께서는 열심히 지금까지 하는 대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궁금해서 상사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생사 문제에 대한 그냥 고민을 그래도 저 교도님은 내생 문제도 걱정하시고 사네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아닌 일반들은 그 내생 문제는 걱정도 않고 살아요. 그 걱정만 하는 것도 이것이 큰 행운이요, 그게. 근데 사실은 그 교도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걱정이에요. 내 걱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요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도장 애도 하나나 낳아버리고, 그러니 다음 생에 사람 몸이나 제대로 받을 것인가 하는 그 걱정이, 그것도 걱정인데, 거기다가 나는 또, 요새 이제 아무래도 위치가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 이 시봉진들이 나를 그냥 무슨 이렇게 보살펴 주었으니까 내가 못 얻는 것이 많아. 그냥 제재를 받아가지고 못 얻는 것이 많아. 그러니 내가 지금 요새는 컴퓨터도 안 하거든. 그럼 내 생에 설령 사람 몸 받아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모델 이것을 안 해봐놔서 그게 컴맹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의뢰생활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의뢰생활이 지금 되고 그랬어. 그러니 또 의뢰생활을 내생에도 와서 의뢰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우쭐 곳이요. 그게 안 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 3대 윤회의 이치를 안다고 하면 아는 수가 없는 거죠. 아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대비를 하는 문제가 사람 몸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 좋게 만들어야 돼요. 좋게 만들어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좋은 인연하고 만나지지, 안 맞는 건 아니고, 나쁜 인연도 만나요. 나쁜 인연도, 저기에서,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고, 그 나쁜 인연도 저기 오게 되면 서로 복수하려고 만나. 그러니까 나쁜 인연을 안 만들고 좋은 관계로만 모든 사람을 해놓으면 그 중에 어디라도 들어갈 때가 있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모든 인연들하고 잘 해놓으면 거기서는 끄집어 당기고 여기서는 가려고 오고 그래가지고 딱 아야들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념하세요. 예. 개교의 동기의 시작이 현아라고 했잖아. 현아가 100년 전에도 현아, 현재도 현아, 100년 후에도 현아, 만년 후에도 현아가 될까요? 이게 현아는 진화한다 이러고 설명을 많이 듣는데 그 현아 그 말 자체가 자꾸 받아들여지질 않거든요. 그것이 개교 동기의 현아에 그 현아가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듣게 쉽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개교 동기의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 그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이 근데 그 현아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100년 후에도 현아라고 할 것이고
천년 후에도 현아라고 올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뭐 해야 하냐 지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현아라고는 100년 후에 해석해도 대종산 당시의 현아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게 100년 후에도 그때 현아라고 하면 거기를 놓고 생각을 해서 개교우동기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면 또 병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또 현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현아는 또 그때 이제 또 주법들이 나오셔서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새로운 교법을 또 창출해서 지도해 주시고 이제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우리 개우동계에 있는 현아는 이거 어디까지나 대종산 세나시 그 주변 그 앞뒤를 일러서 현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죠. 네.